충격적해요. 2025년 월요일 밤 대한민국 스포츠 예능계는 냉정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야구라는 장르로 시청자의 마음을 두드리려 했던 두 거대 콘텐츠가 마치 전장에서 극명하게 갈린 사단처럼 하나는 역사에 남을 영웅 서사를 써 내려갔고 다른 하나는 3회 만에 존립의 기반마저 흔들리는 전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불꽃은 한 회차 만에 역대급 찬사를 받으며 시청자를 울렸고 최강 야구는 밋밋한 승리 뒤에 시청자의 냉담한 외면을 겪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온도 차는 단순한 재미의 낙차가 아니라 콘텐츠 생존의 방정식 자체가 붕괴했음을 선언하는 비상경보입니다. 왜 이런 파국적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핵심은 이야기의 진심과 시청자 정체성 투영이라는 두 축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시청률을 넘어선 감정적 충성심의 전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기록의 산물이지만 스포츠 예능은 감정의 극본입니다. 두 프로그램이 맞이한 극과 극의 운명은 바로 이 서사적 가치의 유무에서 갈렸습니다. 불꽃 야구 24화는 리포트의 투재와 감독의 공백이라는 절체절명의 전략적 위기 속에서 송승준의 복귀라는 단 하나의 극적인 반전을 축으로 삼아 시청자 전체를 드라마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6일 만에 사직 마운드에 선 그의 투구는 단순히 3이닝을 버틴 기술적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로와 공백을 이겨내고 왜 던져야 하는가에 대한 그의 진실한 대답이자 패배가 예정된 전장에서 홀로 선 장군의 외로운 선언이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ERA가 아닌 그의 존재 이외에 열광했습니다. 송승준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을 넘어 팀 전체의 생존 의지를 재확인시키는 전략적 기체였습니다. 그는 팀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 마운드에 올라 불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진심을 투구하며 희망의 깃발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인간적 투쟁의 서사는 어떤 데이터보다 강력하게 시청자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반면 최강야구 3화의 승리는 목표 없는 이동과 같았습니다. 3대0 승리라는 결과는 있었으나 그 과정에 시청자가 감정을 투자할 만한 맥락적 연결고리가 부재했습니다. 선수들의 표정에서 피로감이 먼저 읽혔고 연출은 그 피로감을 해소하거나 승화시키지 못한 채 단순한 경기 리플레이에 머물렀습니다. 승리는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고 그 승리가 시청자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승리가 마치 매뉴얼대로 수행된 임무처럼 느껴졌기에 완벽할지언정 감정적인 울림은 전무했습니다. 스포츠 콘텐츠의 핵심은 투사입니다. 팬들은 기계적인 승리에 감정을 실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가 나도 이 드라마에 포함되어 있다고 느끼게 하는 불꽃 야구의 치밀한 서사 구성 능력은 그저 저들끼리 하는 경기로 느껴지게 만든 최강 야구의 밋밋한 전술 운용 능력을 압도했습니다. 콘텐츠를 지탱하는 가장 깊은 기둥은 철학적 기반입니다. 감정의 스포츠에서 진심은 수치보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두 프로그램은 선수 영입 및 운용 방식에서 상반된 철학을 드러냈고 이 차이가 팬들의 공감 지분을 극단적으로 나누었습니다. 트라이아웃을 통해 발굴된 박준영, 임상욱 같은 선수들의 스토리를 인생임악의 교두보로 설정했습니다. 불꽃 야구의 철학은 기회의 야구입니다. 시청자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그들의 재기를 위한 펀드에 감정적 투자를 하는 공동 출자자가 됩니다. 이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기에서 재기를 꿈꾸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였으며 잠재적 가치에 투자하는 장기 전략이자 선수 생태계를 확장하는 육성 및 개발의 철학적 승리입니다. 그러나 최강 야구의 선수 영입 시스템은 팬들에게 강제의 야구라는 비판적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패배한 팀에서 선수를 의무적으로 징집하는 듯한 구조는 시청자에게 승자 독식의 냉혹함을 부각할 뿐 스포츠맨십의 상호 존중 협약을 위반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는 마치 패배한 진영의 포로를 강제로 편입시키는 비인도적 전술과 유사합니다. 선수 개인의 의사나 스토리는 무시된 채 오직 전력 보강이라는 단기적 효용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제로섬 사고 방식의 결과물입니다.
한 선수의 기쁨이 다른 선수의 꿈의 좌절위에서만 성립되는 것처럼 보였고, 이는 시청자의 윤리적 감수성에 심각한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여기 뽑히면 끝이다, 안 뽑히려고 덜 뛰는 게 보인다는 팬들의 반응은 이 시스템이 선수 개인의 서사를 정수리부터 말살하고 프로그램의 일회성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승리 지상주의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선수의 꿈을 빼앗는 것처럼 비춰지며 시청자의 도덕적 공감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승리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선택이라는 점을 망각한 것입니다. 팬들이 원하는 건 기술적 완성도가 아니라 누가 진심이었는가라는 윤리적 좌표입니다. 최강야구는 스스로의 철학을 방어하지 못했고, 그 결과 팬들은 그 무대에 발을 들일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팬들이 스포츠 콘텐츠에 영혼을 투자하는 순간은 그 팀을 나의 팀이라고 규정할 때입니다. 불꽃야구 24화는 사직구장이라는 성지의 시간과 역사를 송승준, 이대호라는 상징적 인물을 통해 소환함으로써 팬들에게 우리가 알던 야구와 나의 팀이 돌아왔다는 강렬한 정체성 연결감을 선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역사적 재현이었습니다. 감독 공백, 에이스 부재라는 전술적 공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내야 한다는 팀의 공동의지는 팬들을 단단하게 묶는 정서적 결속이 되었습니다. 송승준이 마운드에 섰을 때 팬들은 그를 단순한 투수로 본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줄 척후병으로 인식했습니다. 이대호의 방망이는 사직의 시간을 되돌리는 운명적인 망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수 개개인의 활약이 아니라 지역과 역사라는 거대한 맥락 속에서 발현되는 집단적 영웅 서사였습니다. 위기 자체가 공동의 적을 만들었고, 이 공동의 적에 맞서는 과정에서 전투 사기가 최고조에 달하며 유기적인 팀 정체성이 확립되었습니다. 불꽃은 잃어버린 고향팀의 정체성을 되찾아주는 보관 프로젝트였으며, 팬들은 이 프로젝트의 최전선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반면 최강야구는 시즌 3화까지 팀의 정체성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강팀이라는 피상적 이미지 외에 이 팀이 시청자에게 왜 나의 팀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부재했습니다. 각자의 뛰어난 기량은 인정하지만 팀 전체를 묶는 정신적 구심점이나 공동의 신조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이질적인 용병 부대처럼 보였습니다. 감독의 캐릭터는 위엄과 카리스마를 상실했고, 이야기의 중심축은 모호해졌으며, 선수 영입 시스템의 강제성은 팀을 최강야구의 껍데기만 남은, 이 팀은 유기적인 조직이 아닌 모래알처럼 흩어진 개인 기량의 합산으로만 비춰졌으며, 이는 조직 전체의 사기 저하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스타들의 일시적 전시관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팬들은 그저 이긴다, 또 이긴다는 반복적인 결과만 목격할 뿐 왜 이겨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연속성, 역사성, 그리고 시청자의 투영이 없는 콘텐츠는 팬심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응원하고 싶다는 능동적 욕구 대신 그저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수동적 태도, 즉 관찰자 효과가 커진다면 그 팀은 이미 팬들의 마음에서 철수당한 것입니다. 이 팀에 대한 질문, 이 팀은 내 팀이 맞을까? 나는 왜 이 경기를 보고 있는가? 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존폐 위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냉정한 시장의 판결이 될 것입니다. 정체성의 부재는 곧 존재 이유의 상실이며, 이는 어떤 전력 보강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근본적인 붕괴를 의미합니다. 현대 콘텐츠 전쟁의 승패는 더 이상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몰입하며 봤냐로 결정됩니다. 이는 콘텐츠 가치 측정의 전장이 완전히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최강야구 3화의 1.01% 시청률과 불꽃야구 24화의 동시 접속자 19만 7천 명이라는 두 수치는 미디어 소비 패러다임의 명확한 경계선을 보여줍니다. TV 시청률은 접근의 측정치일 뿐 시청자의 감정적 참여를 담아내지 못하는 퇴역한 지표입니다. 1.01%는 그저 틀어놓은 화면 속의 무감각한 데이터일 뿐이며, 실시간 반응도 댓글도 커뮤니티도 부재하여 감정 없는 숫자 노름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통계학적인 승리일지 모르나 문화적 영향력 면에서는 완패입니다. 콘텐츠가 사회적 화두를 던지지 못하고 팬들의 자발적인 복제 및 재생산을 유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시장에서 무의미한 소음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불꽃 야구의 19만 7천 명은 실시간 공동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디지털 민병대의 수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콘텐츠를 받아들이는 수신자가 아닙니다. 유튜브 채팅창은 그 순간 하나의 거대한 야구장이자 집단 감정의 사령부였으며 송승준 눈물 참았다가 나도 울어내라는 반응은 집단적 감정 공유와 동시적 연대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시청자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콘텐츠의 서사를 실시간으로 함께 만들고 전파하는 공동 제작자가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청이 아닌 이 디지털 민병대가 실시간으로 투자한 것은 단순한 시청 시간이 아닌 감정적 자본입니다. 참여이자 능동적 개입입니다. 이 자본은 밈의 생성, 숏폼 클립의 확산, 그리고 커뮤니티의 자발적 프로모션을 통해 브랜드 로열티의 최고 형태로 전환됩니다. 콘텐츠는 이제 측정이 아닌 공명으로 평가받습니다. 공명은 데이터가 아닌 감정적 파급력을 측정하며 이 파급력은 광고주와 스폰서에게 숫자 1%보다 훨씬 강력한 구매력과 충성심을 가진 시청자 집단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몰입의 깊이는 서사, 캐릭터, 그리고 진정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동력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지금의 콘텐츠는 감정의 전쟁이며 시청자를 단순히 시청자석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벤치에 함께 앉아 울고 웃게 만드는 몰입이라는 무형의 에너지만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최강 야구는 이 새로운 전장에서 무감각한 텅스텐 탄환을 쏘았고 불꽃 야구는 감정을 폭발시키는 핵탄두를 명중시킨 것입니다. 최강 야구에게 닥친 존폐 위기는 시청률 1.01%라는 결과가 아닌 그 이면에 담긴 팬심 이탈이라는 감정적 재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시청률은 최종 결과일 뿐 그 원인은 신뢰의 붕괴에 있습니다. 2화에서 3화로 이어지는 시청률의 급락은 단순한 이탈이 아닌 더 이상 내 시간에 가치가 없다는 팬들의 불신임 투표였습니다. 혼란스러운 경기 공지, 불확실한 선수 정보, 그리고 결정타가 된 강제 영입 논란은 콘텐츠의 질보다 운영과 소통의 실패에서 먼저 팬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정보들이 제때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정보 전달의 의도와 타이밍 실패는 마치 작전 개시 30분 전에 전달된 혼란스러운 지령처럼 팬들의 혼란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기쁨보다 논쟁이 먼저 발생하는 구조는 응원하고 싶은 마음을 걱정으로 대체시키며 팬심을 차갑게 시켰습니다. 따라서 최강 야구가 지금 당장 취해야 할 전략은 숫자 회복이 아닌 신뢰 회복입니다. 이를 위한 재설계 시나리오는 과감한 운영 시스템 정비를 요구하며 다음의 4가지 핵심 기둥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헤드라인 재정의 승패 대신 감정을 먼저 전하는 포맷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3이닝 복귀 송승준의 눈물처럼 인간의 극복에 초점을 맞춘 감정적 헤드라인으로 시청자의 클릭 동기를 자극하고 서사의 갈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영입 철학의 대전환 강제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선수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공개 드라이아웃 등 서사를 살리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영입이 논란이 아닌 새로운 도전의 축하가 되도록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이는 성장형 서사를 지향하는 윤리적 콘텐츠 제작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실시간 몰입 장치 확장 TV 시청자를 참여하는 팬으로 바꾸기 위해 라이브 중 댓글 응원문 선정, 다음 타석 예측 등 양방향 소통 채널을 프로그램 내부에 적극적으로 통합하여 디지털 야구장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 전달의 단일화 여러 채널에 흩어진 정보를 단 한 장의 요약본 형태로 정리하여 팬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 피로도를 낮추고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명확하고 일관된 정보는 신뢰 회복의 가장 기본적인 전술입니다. 지금 최강 야구에게 필요한 것은 전술적 변화가 아닌 전략적 방향 전환입니다. 팬심을 붙드는 한 줄의 진심이 없다면 이 콘텐츠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